봅시다. 8번.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 할 때 Z의 제곱에 Z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24다. Z바가 20이다. 이게 뭐로 보이니? 곱셈공식 변형으로 보이니? 보여? 안 보여?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4 a 곱하기 b는 20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게 보여야지 그런 생각을 든단 말이야. 얘가 z, z바 z, z 얘는 합차로 보여? 따라서 얘 구하고 얘 구하면 돼요. 맞아 안 맞아? 곱셈공식 변형으로 괜찮니?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얘는 얘 나왔잖아. 대놓고 하면 돼. 곱셈공식 쓸게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0 와우 그래도 제곱수야. 대박죠. 그래서 z바는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됩니다. 괜찮나 여기까지? z바의 제곱은 z제곱에 플러스 2zz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4 플러스 40 16이네. z바가 4죠. 플러스 마이너스 물어보는 건 둘이 곱하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8i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는 거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2i라는 답이 나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9번 갑시다. 짝 쓸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홀 쓸 때는 플러스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야. 됐어요. 보자. n이 1이면 어디까지 뭐만 쓰라는 얘기야? n이 1이면 어디까지 쓰라는 얘기야?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쓰라는 거지. 그럼 뭐야? 그렇지. i분의 1만 쓰는 게 n이 1 수대야. 전 설명했지? 저 여기다 1 넣으면 안 돼. 망한다. n이 2 넣으면 i분의 1과 마이너스 a제곱분의 1까지 쓰라는 얘기고. 맞아. n이 3 넣으면 i분의 1 마이너스 i제곱분의 1 플러스 i 세제곱분의 1까지 쓰라는 얘기고. n이 4 넣으면 i분의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i 세제곱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4제곱분의 1 이렇게까지 쓰라는 얘기입니다. 연산 좀 합시다. 뭐예요? i분의 1은 뭐죠? i분의 1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예요. 인정? 마이너스 i에다가 i제곱 몇이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1입니다. 잘 따라와? 마이너스 1 플러스 1 i 세제곱은 뭐야? i 세제곱분의 1은 i 곱해 i야. 왜 i의 4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빨라져. 분모에 있는 걸 분자로 올릴 때 그냥 4개만 맞춰. 분모를 4개로 맞춰줘. 분모가 4개 되면 1이 되니까 쓸 필요 없다고.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 얘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건 어디야? 얘는 1이고 얘는 0입니다. 얘 아니야? 2일 때네? 그럼 또 뭐가 1 때? 계속 할 거 아니야. 또 쓸까? 0 됐잖아. 몇 개 했을 때? 5개 했을 때 얘 나올 거 아니야. a 5제곱분의 1이니까 결국 i분의 1과 똑같으니까. 맞아 안 맞아? n이 오면 다시 얘랑 똑같아요. 왜? 4개까지 더하면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i의 5제곱분의 1은 결국 i분의 1이거든요. 이유는 i의 4제곱이 1이니까. 맞아 안 맞아? 얘랑 얘랑 똑같은 경우잖아. 얘 똑같겠지? 똑같겠지? 나왔잖아. 몇일 때? 2일 때. 그 다음 몇일 때? 6일 때. 그 다음 몇일 때? 어렵나? 사식 차이 나죠? 그러면 2일 때, 6일 때, 10일 때, 아싸! 50개 뺏기니까 별거 안 되니까 쓸 수 있겠다 하면서 열심히 쓰겠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뭐 200까지 했다고 쳐. 뭐 어떻게 쓸 거야 다. 저는 쓸 수 있어요. 1분 안에 쓸 수 있거든요. 하면서 점점점 몇 가지 특징이 뭐야 다 특징이 특징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이야. 왜? 주기니까 주기 4개씩 주기니까. 몇? 마지막이 50 근처에 마지막 4 50이네? 끝났죠? 그럼 몇 개야? 알려줬잖아 이거 세는 방법. 어떻게 세? 여러 가지 세는 방법이 있어. 근데 니들이 이렇게 쓸 때가 제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서 이렇게. 결국 얘는 다 4로 표현해야 돼. 4 곱하기 0 더하기 2예요. 인정? 왜 4로 표현하는지 알겠니? 4만큼 차이 나니까야. 4 곱하기 1 더하기 2예요. 인정? 4 곱하기 2 더하기 2예요. 인정?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그냥 써도 돼. 몇 차야. 근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순간 쓰다가 보면 결국 쓸걸 니들? 믿음이 안 가서 선생님 저는 불안해가지고 하나 땀 세야 돼요. 그건 알아 나도. 니들 쓰는 거 아는데 제발 좀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숫자를 셀 때 언제까지 쓰기만 할 거야. 그럼 딱 맞지? 변화를 봐. 누가 변해? 누가? 얘만 변하지. 0부터 몇 가지? 몇 개야? 13개. 그래서 13개. 괜찮아? 이렇게 세는 방법 있고. 빼! 두 번째 방법. 이게 훨씬 쉽거든, 사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좀 이해가 잘 안 해. 이렇게 딱 보면 이해 가잖아. 하나씩. 왜? 한 땀 한 땀 세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맞지? 여기서 그걸 빼봐. 50 빼기 1을 해. 몇이야? 48 나누기 4해. 더하기 1해. 13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냐고, 이게. 왜 4로 나눠요? 여기부터 설명해야 돼. 근데 왜 마지막에 또 1을 더해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니들한테는 지금이 나은 것 같아서 설명한 겁니다. 제발 셀 줄 좀 알아라. 언제까지 진짜 한 땀 한 땀 진짜 셀래. 11번 봐봐. 11번은 노가다긴 노가다야. 이 문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거든? 최소값 구할 때는 그냥 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게 제일 빨라, 사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물어볼 때는 잘 봐라. 이걸 n에다 일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일러. 그리고 1. 그리고 이걸 연산을 해. 그리고 또 n에다 2 넣어. 그러려면 조금 너무 노가다 같잖아, 진짜. 다 바뀌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야. 그래, 연산이 안 복잡할 거 아니야. 그럼 대입을 하려 했더니 뭐가 좀 거슬려.
분모에도 있지. 1 플러스 빼기 i가. 그래서 뭐야? 실수화를 먼저 하는 거야. 실수화를 하면 어떻게 되니? 분자는, 분모는 2죠. 이해갑니까? 실수화. 실수화하는 거야. 실수화. 그러면 어라 얘랑 똑같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면 봐봐. 이게 나아, 이게 나아. 이게 훨씬 보기 좋지 않니? 깔끔하잖아, 그냥. 얘네다 이으면. 오케이? 결국 잘 봐. 핵심은 n이 증가할수록 변하는 건 얘만 변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 얘가 어떻게 될 때 최종적인 물어보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찾으면 되는 것 같잖아. 왜냐면 심화 문제는 모든 연산을 다 해서 못 풀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니들 포기하게 돼. 저걸 다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연산이고 어디까지는 생각이야. 그 경계선을 잘 찾아야 되거든? 잘 봐. 얘 이렇게 찾아볼게. 변하는 건 얘라면서. 인정? 아니 n이 증가할수록 얘가 바뀌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바뀌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쓰였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봐. 이제 물어보는 걸 봐. 얘가 뭐가 돼야 된대? 양의 실수. 이제 생각이 필요한 거야.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야,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얘가 변한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양의 실수가 나올까? 요를 생각해 보란 얘기야. i에다 뭘 곱하면 양의 실수가 나오죠? 숫자 얘기해봐, 하나만. i에다 뭘 곱하면 양의 실수가 돼? 0 얘기하지 말고 0은 아니다. 양의 실수가. 뭐 곱해야 돼, 뭐?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돼요. 이딴 거 곱하면 안 돼요. 무조건 허수예요. 이해가? 즉, 이 부분이 순허수가 되게 하면서 순허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찾으란 얘기랑 똑같은 문제로 바뀝니다. 즉,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만 확인하면 돼? 얘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연산은 연산인데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얘는 나와. 몇 개 안 돼서 사실.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이면 이걸 확인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거 알잖아. 이거 몇이야? 외웠잖아. 외웠지? 몇? 대답이 없어요. 이 아이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 맞아? 내가 원하는 형태니? NO!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n이 2면 이거죠? 니들 이거 어떻게 할래? 1 플러스 i 세제곱? 저는 알아요. 세제곱 공식이요. a 세제곱. 미친 거죠. 뭐 그런 공식 쓰니까 망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 공식 쓰지 마. 얘가 뭔데요? 얘잖아요. 2i잖아요. 2i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2i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n이 3이면 1 플러스 i의 4제곱이야. 맞아? 그러면 4제곱 할래? NO! 제곱한 거 있잖아, 여기. 그거 제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4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니?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얘도 아직. n이 4면 5제곱이니까 4제곱에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지? 분배 취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n이 오면
1 플러스 i의 6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면 4제곱이 이거 싫어. 4제곱 하기 싫어. 4제곱이 얘잖아. 4제곱. 맞지? 4제곱이 얘잖아. 제곱은요. 여기 있잖아. 2i. 4제곱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 대신 1 플러스 i 곱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 안 돼. 편한 것만 갖다 쓰는 거야. 곱하기 할 때는. 짠! 내가 원하는 형태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n이 5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생각하셔서 12번 갑시다. 루트 마이너 부스터 큰일 났다. 진도 문제 나가야 돼. 진도 나가야 돼, 오늘은. 오늘 안 나올 수 없고. 여기까지 하고, 진도 나간 다음에, 일단 부스터를 천천히 합시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는 연강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때는 조금 더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봐라, 얘를 숫자로 해도 되지만, 내가 말하는 문자처럼 할 수 있겠어? 한다? 따라와, 잘. 얘는 이렇게 써도 돼요. 따라오니? 앞에 마이너스 안 쓴 거 이해하니? 음수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따라와. 확실해?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말해봐. 마이너스. 그래,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일 때만 밖에 마이너스고 둘이 곱합니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 양수일 때만 둘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그럼 얘는 6i인 거 되겠니? 루트 36? 얘는 마이너스 6이고요. 약분할 수 있잖아요. 얘는 뭐야? 2분의 i가 되겠니? 얘는 하지 말자. 똑같은 거 아니야? 해도 되지만 사라지잖아. 빼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할 필요 없다고. 답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B가 6입니다.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A 더하기 B니까 0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진도 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스터 할 시간이 오늘은 없죠. 진도 좀 나가고 2차원이 하나도 못 나갔잖아. 설명은 했지? 설명도 안 했냐? 제일 느려? 이런 부스터를 건드리니까 제일 느려. 반응. 아, 우리 복소수만 뺄까? 이거 억울하지? 풀었는데. 일도 안 억울한 표정이야. 그래, 생각 좀 하자. 복소수가 어렵지. 그래, 생각 좀 합시다. 보세요. 이것 때문에. 생각해봐.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조건. 부호 판단해야 돼? 왜? 따로따로 있는 걸 같이 쓰고 싶은 거야, 결국은. 같이 한 번에. 양, B 빼기 A는 양순이, 음순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인정? 했지? 한다! 어떻게? 같이 쓸 거예요. 그냥 써도 돼. 앞에 마이너스 쓴지 안 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써, 마라. 마이너스. 써, 마라. 써요. 왜? 분모가 음수니까. 같이 써,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써, 마라. 안 써요. 왜요? 분모가 양수니까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이 부호 바꾸면 안 돼. 맘대로 써 마라. 써요. 왜? 분모가 음수니까요.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거기가 틀린 부분이. 이 마이너스 안 돼 있어서. 알겠지? 틀린 부분 찾은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왠지 얘 약분 되지 않니? 정확히 부호가 반대잖아.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약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인정? 얘는 약분되니까 이렇게 돼요. 얘도 약분되니까 이렇게 돼요. 됐어요? 됐어? 사라지죠? 괜찮니? 얘가 우대가 구할 i입니다. 마이너스 i.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 우리 진도 좀 나갑시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제 조금 익숙한 걸 하니까 좀 편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은 좀 편할 거야. 복소수가 익숙하지 않은 거였지 뭘. 2차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책에서는 1차부터 나왔네요. 당황스럽게 2차 하려고 했는데 1차 방정식 풀이부터 봅시다. 푼다? 맞아? 맞아 안 맞아? A가 0이면 어쩌려고? 왜 나누고 난리야? 맞지? 함부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즉 A가 0이 아니라면 이게 맞아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A가 0이면 나누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B 값에 따라 답이 바뀌어요. A가 0이고 다시 B가 0이면 어떻게 되니?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항등식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항등식.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맞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문자 앞에, x 앞에 문자로 표현되면 니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눠서 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제. 알겠지? 함부로 하면 안 돼. 선생님 맞잖아요. 맞긴 하겠지. A가 1만 아니면 A가 1이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x 앞에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주의 좀 하라는 얘기야. 이제 그 얘기야.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풀이에서 가장 니를 짜증나게 하는 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풀이. 답은 뭡니까? 절대값 x가 3. 별거 아닌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아이씨, 선생님 그 물어볼 걸 물어봐요. 몰라요 진짜? 나 몰라. 당황스럽겠지만 절대값의 뜻이 뭐야? 절대값의 뜻.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뜻이 아니야. 그건 풀이하는 방법이고. 절대값의 뜻이 뭐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숫자를 찾으란 얘기야. 절대값 x가 3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3칸, 뒤로 3칸. 그래서 이렇게 답이 2개 나오는 거야. 이게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야. 알겠지?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니? 그런 다음에 넘기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 x는 8.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알겠지? 이게 절대값에.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값이 5로 할까? 2개 있을 때야.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절대값 2개. 이 방법 안 됨. 이 방법 안 됨. 안 됨. 절대값이 2개 있을 때는 절대값을 사라지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을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숫자든 문자든 부호를 알고 있는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이너스를 덧붙인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문자일 때 되니까. 이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이 절대값 기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결정해 주셔야 돼요. 양수, 음수는 누가 결정해줘? 어느 선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야. 0보다 좀 작으면 음수, 0보다 좀 크면 양수. 빠를 수 있잖아. 그래서 0 되는 값 두 개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겁니다. 구역이 몇 개 보여요? 딱 봐도. 몇 개의 구역이 보입니까? 그래서 세 번 푸는 겁니다. 첫 번째. 2보다 작을 때예요. 맞아? 양수야, 음수야? 판단해. 어렵지 않지? 1 같은 거 넣어 1 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음수야? 음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음수겠지, 얘도. 푼다. 만족하냐? 답이에요. 두 번째 구역. 제발 이 등호 때문에 헷갈리지 마. 어디든 넣어도 돼요. 이쪽 누나, 이쪽 누나. 근데 보통은 오른쪽에 넣어요. 계속 물어봐. 선생님. 앞에 넣으면 안 돼요? 돼. 뒤에 넣으면 안 돼요? 돼. 왜 그래요? 다 되니까 상관없어요. 안쪽만 넣으면 돼. 양쪽 다 넣으면 안 돼요? 돼. 돼. 그냥 이 등호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 풀기에. 알겠지? 그러니까 안쪽만 넣어도 돼. 양수야, 음수야? 0인데요? 하지 마. 2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지. 가운데 숫자를 넣어야지. 2.5 같은 거 넣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나와요. 아, 양수 미안해. 양수 그냥 나와요. 뒤에 게 음수예요. 어라! x가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뭔 말이야, 이 말이? 해가 없다는 뜻이야. x가 사라졌지만 등식을 만족하지 않잖아. 여기에 구역에선 답이 없다. 근데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 얘기했지? 그러면 답은 뭐야? 이 구역에 있는 건 다 돼요. 그 뜻이야. 알겠지? 3번. 3 이상. 다 양수예요. 만족하죠? 얘 안 되고 얘. 여기서 답이 2개 나옵니다. 이게 절대값에 있는 거의 기본적인 풀이야. 상당히 귀찮더라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절대값이 포함된 건 다 구간 나눠서 하면 돼요. 기본 방법이야. 그런데 너무 귀찮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팁이야. 약간의 팁.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면 좀 빠르니까 조금 더 빨라. 저거랑 저랑 같다는 거 아니? 안다 그랬어요? 얘랑 같은 건 뭐니? 아, 얘 별개의 내용이야. 이거 연결 짓지 마. 다른 거야, 다른 거. 사라지잖아. 알잖아. 그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아,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면 맞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즉, 루트 x제곱과 절대값 x는 같다는 거야. 같이 알아둬야 되거나 알아둬야 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얘도.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얘가 얘니까. 그러면 치환해서 해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때 특이하게 절대값 x 있고 정확히 x제곱 있을 때만. 그 외에는 나눠야 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게 2차 부등식의 2차 방정식에서의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절대값 포함된 풀이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다음에 인수분해는 다 알 거예요. 인수분해를 풀이하는 방법 설명 안 할게요. 근해 공식 다 알아요. 2차 부등 방정식이니까 얘가 0이 아니라 할게요. 그럼 근해 공식 알죠? x는 2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좀 쓰세요. 주장창 안 쓰려고 그래. 짝수 공식 뭐죠? a분의 b 프라임 제곱의 ac입니다. 맞죠? 어떻게 나왔어요? 이 공식 유도해봐. 이건 유도할 줄 알지? 너무 힘들지만 완전 제곱식 한 다음에 루트 쓰고 푸슉 다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유도할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지? 별것도 아닌데 봐봐. 이 b-가 뭘 의미하냐면 이거거든요? b의 반절이거든? 맞아 안 맞아? 별거 아니야. 봐봐 유도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거 이제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거 나와요. 볼게요. 집어넣는다. 얘 제곱하면 4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인정합니까? 이 두 개를 4로 묶을 수 있지. 4로 묶을 밖으로 꺼내.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 보이니? 4로 묶어서 4는 밖으로 나가. 약분 나왔죠? 이렇게 증명합니다. 증명 좀 하고 외우세요. 별것도 아닌데 맞지? 이제 근을 판별하고 싶어요. 근을 판별하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그래? 판별식이랍니다. 판별식 알죠? 판별식이 뭡니까? 판별식이 뭐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보통 우리는 얘를 b라고 하여. 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근의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왜 이걸 가지고 근이 개수를 알 수 있지? 이것의 위치가 어딘데? 얘가 어딨니? 저기에서. 근에 관련된 건 근의 공식을 보면 돼요. 근의 공식에서 어디에 위치야? 루트 안에 있지 않니? 그러면 내 말이 맞으면 깜짝 놀랐네. 실시간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이게 0보다 크면 봐봐. 근의 공식을 저식을 따로따로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렇게 생긴 두 근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얘랑 얘랑은 반드시 어떤 수가 되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얘랑 얘랑 다른 수가 돼. 왜? 얘는 더했고 뺐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아니니까 루트 안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내 말 한 게. 틀렸어. 왜 틀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 풀 때는 연관 없고 합답형 물어볼 때 그러면 이걸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얘가 실수란 얘기죠. 서로 다르고 그렇다고 얘가 실수니? 전제 조건이 있어요. 판별식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 A, B, C가 실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아, 얘가 실수가 아닌데 얘가 실수면 뭐하냐고. 그럼 허수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수학은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어디 범위에서 보는 건지가. 알겠지? 그래서 이 말이 맞으려면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가 됩니다. 두 번째. 학교 시험 안 나올 것 같아? 잘 나옵니다, 은근히. 판별식을 너무 자유롭게 잘 쓰는데 계산할 때 말고, 맞지? 다음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거 물어볼 때 나온다. 계산할 때는 생각 없이 써도 돼. 다 실수겠지 뭐, 설마. 얘 0이면 서로 다른 이 아니라 무슨 근이야? 2가 얘가 같은 숫자가 되지. 왜?
똑같잖아. 대놓고. 얘는 0 된다면. 그래서 중근을 가져요. 그런데 얘도 실근이에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실수인 중근을 갖습니다. 똑같은 건 두 개. 맞아 안 맞아? 봐라. 그러면 다시 이 말이 없어. 잘 생각해. 이 말이 없어? 얘 맞을까 틀릴까? 중근이란 말 맞을까 틀릴까? A, B, C라는 게 실수란 말이 없어. 2번 맞아 틀려. 당황스럽죠? 아씨, 실수란 말 있어야, 맞아! 중근은 중근이야. 그게 허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똑같긴 하잖아. 따라서 개수가 실수든 실수 아니든 중근 조건은 항상 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주 조건, 서로 다른 두 어근 가주 조건은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상관없어요. 다 돼요. 그래서 기억해. 중근 가주 조건은 개수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상당히 심한 내용을 지금 말한 겁니다. 실제 시험 나왔을 때. 니들 헷갈려하는 부분을. 이거 써있을 때야. 이거 써있을 때.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춥니다. 이거 알죠? 얘가 음수면서. 이 숫자는 다른 숫자잖아, 무조건. 얘는 더하기 하고 빼기 했으니까. 알겠지? 이게 판별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야.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합시다. 근각계수 관계. 우리가 보통 이 근을 알파라 하죠? 보통. 얘를 뭐라 하죠? 보통?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뭐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외웠죠? 왜 그래요? 한 번이라도 더 해봤어? 더 해봐. 더 해, 빨리. 어렵니? 더 하는 게? 분모도 같은데? 2A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B가 돼요. 맞아, 안 맞아? 약분해봐. 까먹으면 환자 돼요. 근의 공식을 까먹지 않은 이상 두 근의 합을 까먹으면 이거 웃기지. 알겠지? 두 번째. 곱해봤니? 어우, 끔찍해. 너무 별거 아니야. 곱해봐. 결론 이건데 곱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해봐. 4A 제곱분해. 맞아 안 맞아? 분모끼리 곱한 게 4A 제곱이잖아. 합차야 결국 분자는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왜? 루트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4A 제곱분해 뭐가 됩니까? 4AC 약분해봐. A분의 C. 별거 아니야. 알겠지? 어떻게 나온지를 알고 외우면 상당히 안 까먹고 좋잖아. 한 가지 더 외우세요. 이걸 두근의 차라 그래. 두근의 차. 둘이 빼봐. 뺀 적도 없지. 빼면 2A분의 뭐 남니? 빼! 이거 남지 않니? 어? 이게 판별식 아니니? 그래서 A분의 루트 D라고 외우면 됩니다. 외우세요. 빨라지려면. 맨날 이거 구하라고 나와 가끔. 아 그래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라 배웠어. 곱셈무치 변형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빨라. 그래서 두근의 차 구한 공식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분의 루트 D, DT가 B제곱 마이너스 4C고요. 짝수 공식 안 됩니다. 얘는 짝수 공식 안 돼. 갑자기 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쓰는 순간 망한다. 짝수 공식 안 됩니다. 대신에 왜? 이걸 유도한 게 이 근의 공식에서 유도했기 때문이야.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설정.
2차 방정식에서의 식설정을 봅시다. 식설정. 알파와 베타가 근이래요. 그럼 식을 설정한다. x-알파, x-베타는 0입니다. 인정? 괜찮지 이거? 식 설정하는 거? 인수정리와 똑같아요. 인수정리, 식설정, 해와 인수정리 똑같은 말이야. 최고차 함계수가 만약에 A다 하면 여기다 앞에다 A 써주시면 돼요. 인정하십니까? 잘 봐. 얘를 나눈 상태에서 이 식을 전개합시다. 식을 이렇게 써도 되니? 응? 식을 이렇게 써든 이렇게 쓰든 똑같은 식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결국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알더라도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직접 근을 알 필요 없이. 이런 거. 그래, 이렇게 하자. 야, 이게 하나의 근인데 켤레근 내용이야? 이게 켤레근이지. 맞지?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두근을 합을 구해. 합은 몇인데? 합은 반대. 곱은 3인가? 곱은 그대로.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도 되지만 굳이 힘들게. 알겠지? 최고차함 계수가 3이라고 나오면 여기다 3 써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이게 식 설정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봐봐. 이제 켤레근 나왔네. 켤레근. 잘 봐. 야, 내가 미리 했는데 이게 근이면 이게 근이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 식이 근이 이거면 이것의 켤레근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맞나요? 맞아? 얘가 근이면 얘가 근이야 무조건? 아니야?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을 때야. 그래야지만 켤레근이 존재해. 왜? 왜가 중요하지? 왜? 합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곱은 뭐죠? a분의 c예요. 맞아 안 맞아? 합해서도 실수, 곱해서도 실수 되려면 켤레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합해서 실수가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곱해서도 실수가 되려면 합쳐야 돼. 반드시. 알겠지? 그래서 켤레근이 존재해요. 이해 갑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근이면 1 빼기 루트 2도 근입니까? 이때는 어떤 조건이겠어? A, B, C가. 그렇지.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왔어야 돼. 그래야 더해서 유리수, 곱해서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알겠지? 이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근의 부호는 나중에 그 유형 나올 때 설명할게요. 보자 이제 1번부터 유형별 문제로 갑시다. a제곱 마이너스 3x a 2a 더하기 5의 x. 해가 없을 때 해가 없대요. 갑자기 네가 해가 없구나. 당연히 1차 방정식처럼 보여야 됩니다.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맞지? 그럼 x가 있는 건 다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보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부호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당연히 식 정리 좀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나누는 게 아니라 x 앞에 문자가 포함됐을 때는. 그리고 약분하면 망합니다. 뭐 틀렸냐? 얘 더하기구나. 이렇게 약분하는 순간 망합니다. 판단하는 거 여기서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 문자가 포함됐을 때는. 해가 없대. 뭐 어떻게 돼야 돼? 이런 형태가 돼야 해가 없는 거야. 맞지? 이런 형태가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이런 형태가 되면 해가 한 개입니다. x가 사라지지 않으면 해는 무조건 한 개야. 알겠지? 이게 해가 한 개일 조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별거 없어.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4예요. 해가 없을 조건은. 됐나? 2번. 루트 x 빼기 2의 제곱에 절대값 x 빼기 3 1입니다. 어라? 루트하고 절대값이 섞여 있네? 당황스럽지만 바꿔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어떻게 써? 그래, 절대값 쓰면 돼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절대값 몇 개? 2개. 그럼 어떻게? 수직선 그려. 0 되는 값 찾아. 어우, 3번 풀어야 돼요. 3번. 첫 번째, 2보다 작을 때 둘 다 음수예요.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가운데 범위일 때예요. 오케이? 오케이. 얘는 양수, 뒤에는 음수. 와우, 이런 상태가 돼요. 어떻게 1이 1이 되지? 되지. 1이 1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세 번째, 다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안 돼요. 3 이상이에요. 다 양수예요. 3이에요. 조건 만족합니다. 답이에요. 이거랑 얘를 같이 쓰면 돼요. 같이 쓰는 거니까 얼마 이상? 2 이상? 3 이하입니다. 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알아듣겠어? 3번. 정수겠으니까 2개입니다. 봐라. 당연히 이것의 해를 구하래. 설마 전개할 생각은 안 하겠지? 2008을 2번 곱하고, 어우, 화이팅 하면서. 복잡은 뭐 한다? 복잡하니까? 치환하면 돼요. 착하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A가 3 있는가? 근데 A가 원래는 X 더하기 2008이었으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2005, 이때 X는 마이너스 2009. 이게 알파면 이게 베타겠지 뭐. 순서 상관없이. 뭘 대입하더라도 얘 값은 0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를 설명한 거고요. 잘 봐. 이제 실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야. 실전은 이렇게 풀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인정하니? 식 설정할 수 있다면서 알파, 베타니까. 어렵지 않지? 이게 알파, 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최고차항 계수도 똑같고 1차, 1차, 1, 1. 맞지? 맞아. 왠지 얘랑 비슷하게 보이니? 눈 씻고 봐도 안 비슷해요.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비슷하게 보여줄게. 마술을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니? 괜찮지? 는을 잘 봐. 는이라는 게 뭐니? 는. 얘랑 같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거 이쪽에 뭐 넣은 거야? 이쪽에 뭐 넣으면 이거 나오냐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009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 넣으나 이쪽에 넣으나 같아 달라. 답은. 같겠지? 마이너스 2009 넣어. 몇이야? 마이너스 2009 넣으니까 1이지? 마이너스 2009 넣으면
몇이야? 0이야. 끝. 이런 풀이도 알고 계세요. 왜? 복잡한 계산하기 싫으면. 정말 간단하게 풀리죠? 얘는 그나마 0이니까 복잡한 계산이 아니었어. 이게 0이 아니면 좀 그려져. 근데 이렇게 풀면 아주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식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알파, 베타가 섞여 있고 여기 숫자가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되게 빨라요. 아시겠죠? 누군가는 다 이렇게 풀어. 근데 누군가 이렇게 또 풀어. 속도 차이가 나겠죠? 속도 차이가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안 나면 안 알려줘요, 당연히. 정말 속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다 알고도 있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요. 실수 K값의 관계없이 뭐가 생각납니까? 항등식이 생각납니다. 실수 K값의 그럼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풀이하는 방법은 뭐죠? 아니 알아야지. 항등식이란 말을 알면서 풀이하는 방법 모르면 어쩌겠다는 거야? 안 풀겠다는 거야? K로 묶어요. 알겠지? 그런데 잘 봐. 보통은 이 말이 나오면 K로 묶어서 다시 풀면 되는데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갖는다.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다. 관계없이 허근을 갖는다.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 이게 근에 관한 내용이 나와. 그럼 반드시 얘 먼저 하는 거야. 순서가. 얘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얘 먼저 하는 거야. 순서를 기억해. 얘를 하고 나서 얘를 하는 거야. 아니면 망한다. 얘는 별 상관없지만. 판별식 같은 거에서는 특히. 그래서 근을 먼저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K-1, K 더하기 3, AK, B 더하기 1은 0인데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A 플러스 2K, B 더하기 2는 0. 그래서 K값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입니다. 끝. A값, B값.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유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문제에서, 이건 모든 문제야, 모든 문제. 2차 방정식, 2차식, 그리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란 멘트가 먼저 써 있어. 그러면 반드시야. 모든 문제 풀 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쓴 상태에서 푸세요. 무조건. 저걸 이 문제는 안 써먹었지만 써먹을 때가 나와요. 풀다 보면. 저거를 까먹어서 틀려와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니. 다 풀어놨는데 맞지? 개수 하나 차이거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포함됐을 때 맞지?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라니까. 주의야. 주의. 이런 멘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다른 거니까. 알겠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5번 1 플러스 i의 x제곱 3 플러스 i의 x 플러스 2는 0이에요. 이것의 근을 구하세요. 잘 봐라. 공부할 때도 인수를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느낌상. 그럼 근해공식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복잡하면 이 개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근해공식 쓰거든? 이유가 뭘까? 얘가 어디로 가니? 분모가 지저분하면 뭐 해야 되잖아. 맞지? 그거 싫어서야. 그래서 얘의 철례, 근을, 철례 복소수. 오케이? 합차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합니다. 2x제곱. 3 플러스 i 마이너스 3i 빼기 i 제곱이 플러스 1. 4 마이너스
bi. 그리고 좀 센스 있게 마지막은 곱하지 마. 그냥 이 상태로 써. 나중에 느낌을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아니고. 됐어?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근형식 쓰면 돼요. 봐라? 근형식 쓰면 돼요. 이게. A, 2A분의 마이너스 B. 내가 부를 왜 바꿨지 여기를? 2 빼기 I 플러스 마이너스 2 2 빼기 I의 제곱 마이너스 4 1 빼기 I입니다. 그럼 답 나와요. 4 빼기 4I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I 4에 4에 4, 4. 그래서 2분의 2 빼기 I 플러스 I 또는 2분의 2 빼기 I 마이너스 I. 그래서 얘 사라져서 얘는 1로 바뀌고 약분하니까 1 빼기 I라는 근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도 되게 조금 복잡해. 루트 안이. 알겠지? 봐봐. 그런데 거의 한 80%, 70% 정도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는데요? 된다고 믿으면서 해봐. 되네? 되죠? 훨씬 빨라 인수분해를 해. 70%, 80%를 알겠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돼.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더 적다는 얘기야. 되는 걸로 믿고 한번 해본 다음에 못 찾겠어. 그러면 해. 그때 하라고. 근데 힌트가, 말했어, 힌트. 얘를 곱하지 말고 해. 그 말은 이 두 개로 하면 돼. 거의 대부분. 알겠지? 그게 힌트야. 이걸 곱하는 순간 못 찾아. 숫자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계산이 빨라집니다. 모르겠으면 근형식 쓰면 되긴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 저거 쓰면 사실. 웬만하면 지저분해서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됐죠? 네, 대표 유형 6번. 6번 볼까요? 6번. 유형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채광 씨.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 모든 근의 합. 야, 아까 했지? 어떻게 바꿔? 어떻게? 이런. 이렇게 바꿔서 하면 깔끔하다고.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구간 나눠야 돼.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x가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치환하라고. 치환.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얼마를 찾게? 절대값 제곱과 그냥 제곱은 같기 때문에. 알겠어? 돼요?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잘 봐. A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란 얘긴데 원래 A가 뭐였는데? 절대값 x 더하기 3이었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일 때를 풀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어떻게 절대값 붙는데 음수 나와? 이 좀 풀 필요 없죠. 그래서 얘만 풀면 돼요. 그래서 x가 0이던가 또는 x가 마이너스 6이면 됩니다. 알아듣겠어? 이건 상상해서 푼 거야. 상상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절대값의 풀이야. 이게 안 되면 구간 나눠서 해야 돼요. 하나 때문에. 알겠지? 구간 나눠서 가우스 봅시다. 가우스 알아? 가우스 기호를 아냐고. 가우스를 아냐고. 수학자? 과학자? 가우스 아나요? 가우스? 이 대가로가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가우스 기호. 가우스의 뜻이 뭐야? 이 기호의 뜻. x를 넘지 않는 최대
문제에서 반드시 써줍니다. 이 말을. 그런데 그냥 알고 있으세요. 오케이? 그냥 알고 있어, 가우스? 그럼 가우스의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의 가우스는 몇일까요? 말해봐. 2. 3.6의 가우스는 몇이야? 3. 2의 가우스는 몇이야? 이건 팍, 진짜. 넘지 않는. 같아도 돼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오케이? 마이너스 2.4의 가우스는? 생각해. 아니에요. 3입니다. 가장 실수하는 게 이 소수를 뗀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돼. 넘지 않으니까 얘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이야. 알겠지? 괜찮지? 이거 소수. 음술 때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어떤 숫자를 가우스 붙이면 2가 나올까요? 그 얘기야. 언제부터? 2부터. 어디까지? 2.9999999. 그게 3보다 작다 않았냐?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거 나오면 이렇게 x를 구해야지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 이게 구했다고 답을 못 쓰면 어떡해? 큰일 나지? 하나 더 할까? 4면 간단하지? 음수 나올 수 있어? 음수면 띠리리 머리가 아프지? 똑같이 쓰면 돼. 똑같이 이 다음 숫자가 3은 아니고 이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머리 아파요. 뭘 머리 아파.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면 되지. 여기가 돼야지 얘보다 작은 정수지가 여기잖아. 맞지? 이렇게 수직선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답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봐. 가우스의 성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약간 기본 소양. 봐봐. 이런 거야. 얘는 이렇게 써도 될까? 이 정수란 숫자는 가우스를 왔다 갔다 해도 돼. 될까 안 될까? 해보면 되지 뭐. 2.5, 2. 4.5지? 그럼 4지? 2지? 4지? 맞지? 끝. 정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되면 빼기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게 정수에 대한 성질의 가우스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실제 가우스 나왔을 때 문제 많이 풀이 방법은 잘 봐라. 우리가 5.4L은 5 더하기 0.4로 써도 되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쓴 거야.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럼 잘 봐. x라는 숫자는 실제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x야. 5.4 하면 5 나오지. 거기다가 소수를 보통 알파라고 많이 표현해요. 이렇게 많이 세팅해서 문제를 풉니다. 어떤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쓴다는 얘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게 자연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가우스에 대한 표현. 오케이? 책에 써있는 내용이야. 어떤 수인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가우스, 정수 부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기억해.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기억하고 단 소수 부분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가우스에 대한 문제 풀 때 기본 세팅이야. 세팅. 오케이? 그러면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가우스까지만 하자. 7번까지만. 가우스 있다고 쫄지 말고 뭐합니까? 치환하면 되지 뭘.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1, 2, 1, 3.
여기 뿔, 여기 마. 그러면 A가 1 나오던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A가 원래 가우스였으니까 가우스 1이던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근데 가우스 X는 정수라면서 이 값은 가질 수 없다. 인정? 가우스 X가 1이야. 가우스 X가 1이니까 왜? 좀 이따 주소 쉬는 시간 다 끝났어. 봐봐. 가우스 X가 1이면 X의 범위는 뭡니까? 1보다 큰 같으면서 2보다 작다. 설명했지? 답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110쪽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학학.